자, 우리 텍스트에서는 단기적인 측면만 나왔는데 우리는 좀 이제 정책적인 걸 전반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효과가 났지만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는 또 계속 돌돌돌돌돌 굴러간다 그랬죠. 그러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 정책들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냐. 이것까지 좀 우리가 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정책에 대한 결과적인 걸 얘기를 하게 될 건데요. 지금 보시면요. 일단 둘 다다 총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 확대시키는 것,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는요. 자, 일단 둘 다 총수요 확대, 총수요를 확대시켰어요. 자, 그러면 총수요 확대에 따라서 결국 물가가 상승하고 국민 총생산이 증가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총수요가 확대되어지는 이러한 효과에 의해서 결국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국민 총생산이 점점 상승한다. 물가가 점점 상승하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바로 물가 상승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똘똘똘똘똘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임금이 상승하고 원자재 가격도 상승을 하겠죠. 물가가 상승하면 당연히 임금이 장기적으로 같이 상승하는 건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임금을 상승시키고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키면은 결국은 이거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공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임금이 자꾸 비싸져? 원자재 가격도 자꾸 비싸져? 그럼 장기적으로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공급을 줄이는 측면으로 장기적으로 점점 줄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공급 줄이는 거 아시죠?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시면은 자, 수요 공급에 의해서 그죠? 바로 공급을 줄이게 되어지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물가가 상승하고 국민 총 생산이 줄어드는 장기적인 그러한 효과를 가져가게 됐죠. 그러면 또 물가가 상승하면 이게 또 화폐 시장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또 똘똘똘똘똘똘똘똘똘똘 계속 경제는 굴러가겠죠. 그죠? 바로 이러한 현상을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은 결국은 단기적으로 수요를 빵 확대시켜가지고 단기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만 움직이지 마. 그게 아니라 경제는 계속 파장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바로 총 공급 곡선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역할을 해가지고 물가가 상승하고 국민 총 생산이 줄어드는 그런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한번 봅시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요. 지금 단기적으로 총수요를 확대시켰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재정정책에서의 물가를 한번 보세요. 재정정책에서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하죠. 또 여기 수요해가지고 또 물가 상승시켰죠. 근데 이게 장기로 갔을 때 바로 총 수요가 줄어들어서 또 물가가 상승하죠. 여하튼 재정정책에서 물가는 계속 상승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민 총생산은 어떻습니까? 국민 총생산은요. 단기적으로 총수요를 빵 확대시켜가지고 다 어때요? 국민 총생산 늘려놨어요.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똘똘똘똘 굴러가면서 공급을 훅 잡아당겨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국민 총생산을 다시 훅 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늘려놨던 수요에서 늘려놨던 것이 공급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훅 다시 잡아당겨져가지고 국민 총생산 스테이. 그 다음에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금리는요. 단기에도요. 금리 올라갔죠. 장기에도 바라보면 또 금리가 계속 올라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정책은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을 가져갑니다. 반면에 자, 이 통화정책을 한번 보세요. 통화정책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봅시다. 통화정책 같은 경우는 물가 어때요? 물가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단기에 올리고 그 다음에 장기에 가서 또 올라요. 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정책을 쓰면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요. 국민 총생산 어때요? 국민 총생산 물론 단기에 훅 올려놨습니다. 하지만은 장기에 총
공급 곡선이 작용을 해가지고 다시 국민 총생산을 끌어당기죠. 그래서 stay. 금리는 어떻습니까? 금리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이 통화정책은요, 일단 단기에서 금리를 끌어내리는 정책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서 총 수요가 증가하죠. 그래서 이게 잠깐 장기를 쫙 올라가면은 총 공급이 다시 잡아당겨져 가지고 바로 화폐 시장에 작용을 해서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한번 떨어뜨렸다가 장기에 올라가는, 그래서 스테이가 되어집니다. 자, 요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단기적으로는 똑같은 결과를 가져와요. 수요를 증가시키는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봤을 때는요, 결국 재정정책은요, 물가만 상승시킬 뿐 뭐예요? 경제는 그대로예요. 근데 금리가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을 시키고 또 그만큼의 생산은 증가시키지 않아요. 스테이예요. 다시 이제 줄입니다. 늘어났다가 다시 들어와요. 근데 금리는 또 계속 올라가요. 근데 통화정책은요. 통화정책 보시면은 물가 상승, 국민총생산 스테이, 금리가 다시 스테이입니다. 요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이걸 보시면 뭐냐면요. 실물시장에 이 정책 두 개가 영향을 미치느냐 못 미치느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재정정책은 금리가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장기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소비를 줄이는, 그리고 저축을 하거나 아니면 투자 지출을 줄이는 그런 측면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재정정책은요, 실물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통화정책은요, 금리가 스테이예요. 결국 전체적으로 생산량도 스테이, 금리도 스테이. 대신 물가만 올라가요. 물가만 올라가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통화정책 같은 경우에는 실물시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생산량도 늘리지 못하고 금리도 스테이고, 그래서 물가만 상승시키는 그런 부작용만 갖는 것이고, 재정정책은 실물시장에 영향을 미쳐요. 긍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생산은 그대로인데, 그죠? 물가는 상승하고 금리가 올라가지고 결국 장기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소비지출을 줄이는, 그죠? 총수요를 다시 줄이는 그러한 역할을 가져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화정책 같은 건요, 나중에 이제 화폐 중립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결국 통화정책을 통해서는 실물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 재정정책은 장기적으로 오히려 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쓰려면은 그래도 통화정책이 낫지 않느냐. 만약에 기업하는 사람 입장이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올라가는 것보다 스테이가 낫거든요. 지금 현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좋게 만들지만은 장기적인 차원까지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바로 재정정책을 쓰면은 분명히 또 타격이 옵니다. 하지만은 통화정책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스테이 되기 때문에 물가만 좀 상승시킬 뿐이지 실물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왕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 지금 힘든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쓰려면은 재정정책보다는 통화정책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부분, 실물시장의 화폐의 중립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걸 뜻하는 거구나. 통화정책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실물시장에 뭐 물가만 상승시킬 뿐, 그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게 이제 화폐의 중립성이고, 나중에 재정정책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금리 상승 작용을 장기적으로 가져가가지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수요를 갖다가 더 끌어내리는 그러한 역할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